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구속된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가 오늘 인용됐습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인데 이후부터는 지방선거와 같은 절차에 따라 다음 달 말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김진아 군수를 상대로 청구된 주민 소환 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민 소환 투표 절차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입니다. 청구단체가 제출한 서명부는 열람 과정을 거쳐 투표 실시 요건인 유권자 15%를 넘는 4,215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김 군수에게 20일 동안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소명서가 제출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초쯤 주민 소환 투표를 공고하고 투표일 전날까지 20여일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민 소환을 주장하는 측하고 그 당사자 측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들어봤기 때문에 2월 초에 저희가 선거일을 언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실시 사유는 민원인 성착취와 금품 수수, 인사 비리설 등입니다. 최근 김 군수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되면서 주민투표 명부는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양양군 유권자의 3분의 1, 8,372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 소환제가 도입된 18년 동안 전국적으로 실제 투표는 11건만 이루어졌고 시장 군수가 해임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양양 지역 투표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는 70.6%,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65.7%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군의 예산이 쓰여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사퇴를 안 한다 하면 어차피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들을 동원해서 이것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재로서는 양양군수 주민 소환 투표 날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달 26일이 유력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다가오는 가운데 영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춘천과 접경지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기호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한기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 시민들이 한기호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12.3 비상계엄 때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1차 표결 때는 투표를 거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집단 퇴장했습니다. 시민들은 국회의원으로 헌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유기와 12.3 내란 동조 혐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간 내란 속에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 옹호하는 그 세력들,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한기호 의원 고발을 위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이르면 다음 주 경찰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영하 10도를 밑드는 강추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도 시민들은 모자와 장갑, 두꺼운 옷을 껴입고 모여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와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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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는 춘천뿐 아니라 홍천 등 강원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내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동해안의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강원 동해안에 건조경보를 내렸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도 건조주의보를 추가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태백을 제외한 강원 산지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주요 지점의 시료 습도는 삼척, 궁촌 24%, 고성, 간성, 속초 각각 26%, 동해, 양양 각각 27%, 강릉, 옥계 28%로 매우 건조하고 산지도 설악동 33%, 삼척, 도계 37%, 태백 43% 등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화재 발생 우려가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고성군 평지에 내려졌던 한파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조기 폐광에 따른 대책 마련과 수소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과 도시재생 사업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올해 삼척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조기 폐광입니다. 이제 폐광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과는 다른 굵직한 대체 산업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등의 대체 산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이 더딥니다. 도계민 폭포 탐방로 조성,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계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계획입니다. 또 기존 도계 캠퍼스를 도심 쪽으로 옮기는 오픈 캠퍼스 2호강 건립과 지정 면세점 유치도 올해 가시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이주 은퇴자 등을 위한 정주 환경을 만드는 골드시티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과 관련 협의를 마치고 1월 중에 강원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삼척 포항 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영남권 관광객 유치 홍보를 강화하며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천년 도로 스카이워크와 임원 남아산 루지 체험장 등 새로운 관광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0년 남짓 새천년 도로에 흉물로 남아있는 호텔 부지에 1조 원 규모의 대형 리조트 유치도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모든 심의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삼척 정라지구에서 열려 도시재생 사업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수소 산업과 관련해 지난해 규제자유 특구와 기회발전 특구 등에 연이어 지정돼 지역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수소 도시로서의 자리를 안착을 시키는 데 주력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고성군은 문화생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DMZ 이색 관광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고성군은 올해 해양과 안보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에 역량을 집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거진과 현내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화, 역사가 깃든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1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겠다는 겁니다. 생태공원 지정을 받게 되면 한 1,200억 정도의 어떤 예산이 내려오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투자도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연간 60만 명이 찾는 고성의 안보 관광지인 통일전망대를 중심으로 산림 생태지구와 안보 교육지구도 조성합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장기간 침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해양 이제 관광과 우리가 적경지, DMZ 벨트가 연결되는 그런 이제 관광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가장 핵심 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발효김치 등 식품 분야에서 주목받으며 시장 규모가 4천억 원대에 도달한 해양 심층수 산업도 확대합니다. 제1, 제2 특화 농공산업단지에서 해양 심층수 제품을 개발하고 주광면 오호리 일대에는 해양 심층수를 직접 체험하며 힐링하는 웰리스 관광지구로 조성하며 해양 치유지구 지정 공모도 계획 중입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바이오, 헬스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고가의 사업들이 지금 들어오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와 곤달비, 키위 등 지역 특화 작물 기술 개발에 힘쓰고 수온 상승으로 인해 어려워진 해상 가두리 양식 대신 육상 양식 단지로 어업 분야 변화도 모색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삼척시 정상동의 한 병원 앞에서 도로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도내 대학들도 인상 여파가 미칠지 관심입니다. 강릉 원주대와 가톨릭 관동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달라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동결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다른 4년제 대학 7곳은 아직 인상이나 동결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기조에 따라 2009년부터 17년간 동결 인하되었으며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대학 재정 여건이 나빠져 올해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FC가 오늘부터 3월 말까지 2025년 시즌권 판매를 시작합니다. 강원FC의 2025년 시즌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프리미엄과 카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으며 프리미엄은 모든 홈 경기장에서 사용 가능하고 카드는 강릉과 춘천 가운데 한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시즌권은 성인 28만 원, 청소년 16만 원으로 500개 한정 판매되며 구매자에겐 다양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강릉 시즌권은 성인 14만 5천 원, 청소년 7만 원이고 춘천 시즌권은 성인 13만 원, 청소년 6만 5천 원이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경기와 일부 코리아컵 홈경기 입장권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어제 세종시를 찾아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지역 회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를 연 삼척 도계 폐광 반대 투쟁위원회가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폐광 반대 투쟁위원회는 오늘부터 25일까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대체 산업의 조기 확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도계역 앞에서는 주민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계광업소 폐광 반대 투쟁위원회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항의의 뜻을 담은 주민 결의문을 전달하고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와 삭발식을 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강릉, 춘천, 원주 고교 평준화 신입생 추천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천 배정 대상 인원은 강릉 1,317명, 춘천 1,793명, 원주 2,209명 등 5,319명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 국제고 등에 합격한 56명을 제외하고 실시됐으며 원주에 81명이 불합격한 것을 제외하고 강릉, 춘천은 모든 학생을 추천 배정했습니다. 학군별로 1, 2지망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강릉 80.1%, 춘천 73.6%, 원주 75.1%였습니다. 배정 결과는 개인별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학 등록과 예비 소집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학교별로 실시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결과 전체 90.28%가 1지망학교에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학교 입학 배정 대상은 남자 6,335명, 여자 6,073명 등 모두 12,408명으로 지난해보다 136명 늘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